일본엔 없고 한국엔 있는 것, 바로 캡틴 손흥민입니다. 놀랍게도 일본 언론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승 1순위라더니 너무 이른 8강 탈락으로 충격에 젖은 일본. 반성과 해법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런 이유가 흘러나옵니다. 일본 축구가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손흥민 같은 절대적 스타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요르단전을 앞두고도 아시안컵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화제의 중심입니다. 아시다시피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모리야스호 일본 국가대표팀은 이란전 후반 추가 타임의 페널티킥으로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한편 일본에 비하면 평이 낮았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16강의 사우디아라비아전, 8강의 호주전 모두 종료 직전에 따라잡는 경이적인 집념과 끈기를 보여 4강에 진출했습니다. 한 골을 앞서다 2골을 내주고 8강에서 탈락한 일본은 우리 축구의 이런 과정을 부러워합니다. 일본 매체들은 8강전 직후 일제히 관련 소식을 발빠르게 보도했습니다. 스포니치 등은 후반 들어 이란의 맹공의 수세에 몰린 일본팀이 수비에 급급하다 동점골을 내준 데 이어 종료 직전 통안에 페널티킥을 내주며 무너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보도가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일의 차이, 한국에는 미친 선수가 있다. 일본 사커다이제스트에 기고된 글인데요. 한국과 일본 국가대표를 비교하며 양국을 비교해 선명해진 것이 역시 정신력이다. 기술이나 콤비네이션은 일본 쪽이 웃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전에서는 패기나 싸우는 기분과 같은 것이 전해지지 않았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기술적으로는 누가 봐도 아시아 최고다. 다만 월드컵에서 우승하려면 좀 더 치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우등생인 것 같다고 했는데요. 이어서 한국과 호주의 8강전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황희찬이 손흥민에게 PK를 차고 싶다고 얘기한 장면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이 장면이 살짝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손흥민은 내가 첫 번째 키커인 건 변함없지만 피지컬적으로 힘들었다. 황희찬이 자신 있는 모습으로 차고 싶다고 했다며 그가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것 보여주고 싶었다. 누가 차느냐보다 골을 넣느냐가 중요하고 팀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일부 정한 규칙이 있어도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선후배 관계여도 그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합리적 그리고 자신감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가정집에서도 반찬을 개인 접시에 따로따로 나누어 먹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몫이 나뉘어져 있으면 반찬 싸움으로 인한 불만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이 공정하며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지혜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사는 그게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일 수도 있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좋은 의미의 미친 선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아시아를 뚫고 나가기에 기계와 강인함, 승부사 기질 등이 부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스널에서 뛰고 있는 도미아스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의 경기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냈다. 일본에는 그런 선수가 아직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는 와중에 한국이 아시안컵 4강 중 우승 확률 1위로 예측됐습니다. 축구 전문 통계 매체 옵타가 공개한 우승 확률을 보면 한국이 32.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란은 31.9로 한국보다 1% 낮았습니다. 애초 옵타는 8강전을 앞두고 호주를 우승 가능성 1위로 예측했습니다. 2위는 개최국 카타르였고 이어 일본이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호주와 일본이 탈락하면서 한국의 우승 확률이 대폭 올라간 것입니다. 한국이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을 이겨 결승에 오르면 이란 카타르전 승자보다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결승전은 설 연휴 기간에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한국의 선전을 기원합니다.